이거는 경우의 수에서 대표적인 문제야. 일단 A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지금 A에서 B까지 일단 가고 싶은 상황이야. 그런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 거야. A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P 지점을 지나지 않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우린 대부분 뭘 했었냐면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만을 구하는 문제를 했어. 그건 쉬워. 어떻게 하냐? 자, 이 문제 꼴을 봤을 때 이것만 해주면 돼. 점들을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돼. 어떻게? 일단 먼저 그대로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싹 다 구할 거야. P를 지나든 말든. 왜? 전체 확률 자체는 전체분의 해당이잖아. 그렇지 않아?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직선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무조건 1이더라. 1, 1, 1, 1로 가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한다? 이웃한 두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 그 다음에 여기도 더해준다. 3으로. 여기도 더해준다. 4로. 그 다음에 또 3, 4, 5. 쭉쭉 가있고.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P가 한 칸을 더 썼구나 이거. 그러면 P를 왼쪽으로 옮기고 여기만 지우면 돼. 여기가 P, 여기가 B. 그러면 이거 또 이렇게 했네. 쏘리. 요 상황이다. 요 상황. 딱 요 상황. 자, 다시 해보자. 여기가 A고 여기가 P고 B야. 그러면 1, 1, 1, 2, 3, 4, 3, 6, 10, 3, 9, 19 이렇게 나와. 이게 전체야. 얘는 유형적인 거라서 그냥 잘 외워주면 돼.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가 19로 나왔더라. 두 번째, 해당 경우의 수, P를 지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를 무시할 거거든? 어떻게 무시할 거냐? 여기에서 이렇게 쭉쭉 가는데 얘를 조금 주목해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최단 거리는 P를 지나지 않고서는 뭐가 올 것 같아? 3이 왼쪽에 있는 게 그대로 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4까지는 확실하게 오는데 얘를 이제 신경 쓰지 않으니까 4가 또 그대로 내려오더라. 그래서 4랑 3을 더해주면 7이 P를 지나지 않을 경우의 수가 등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확률은 19분의 7로 정답이 될 거야. P를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칸을 지우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우고 생각을 해주면 훨씬 더 문제가 쉽게 풀리긴 풀려. 그런데 많이 풀어봐.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느낌이 올 거야. 점점. 자, 15번 이렇게 나오고 17번 가보자. 17번. 얘는 사실 케이스 분류를 되게 잘해야 되거든. 확률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어. 왜 그러냐? 이런 케이스 분류가 되게 중요해. 먼저 기준점을 잘 살펴봐. 발문부터 다시 읽어봐. 정구각형이다. 정구각형이야. 그랬을 때 주사위를 3번 던진대. 즉 3번 던진다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 즉 216이라는 거 확인됐어. 그 다음에 A에서 출발해서 F까지 도달하는 경우를 확인을 할 거야. 이거 되게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 너네가 놓치는 경우의 수가 있으면 그거 감점 요소야 원래. 놓치는 거 없이 쭉쭉쭉 가져야 돼. 먼저 짝수면 눈의 합이 3개를 던져서 홀수면 시계 반대 왼쪽으로 가겠고, 짝수면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거야.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홀수, 오른쪽을 짝수 이렇게 할 거야. 그랬을 때 이 점 A 위에 있는 게 지금 P라는 상황이야. 이 점 P의 이동 반경을 먼저 생각을 해볼 거야. 주사위 3개를 던진다라는 거는 지금 P의 이동 범위를 변화량으로 둘 거거든. 델타 P로. 변화량이라는 의미야.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 최소값 3부터 3번 던졌을 때 6, 3번 나온 18까지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거야. 델타 P의 값은 일단 3칸부터 18칸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즉, 이 점을 기준으로 18번 돌 수도 있고 3번만 돌 수도 있다 이거야. 오케이?
이런 범위를 잡아놓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져. 나중에 함수 쪽으로 갈 때도 이런 범위를 누가 더 잘 구하냐 못 구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갈려. 그러면 얘를 일단 잡아놓으면 첫 번째 케이스 홀수부터 볼 거야. 세 개를 던져서 나온 수의 합이 홀수일 때. 그러면 홀수라는 소리는 시계 반대 방향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쭉쭉쭉 옮겨가야 되는데 잘 봐봐. 이거 중요해. A를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째 먼저 나오는 거 보여?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왜? 정구각형이라는 소리는 한 바퀴를 다시 돌아서 올 수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 그러면 첫 번째 다섯 칸을 제외하고 9를 더한 14번째도 가능하다 이거야. PF에 도달하는 게 사실 홀수 번째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근데 애초에 전제 조건이 뭐야? 홀수야. 나온 수의 합이 홀수여야 돼. 근데 여기는 뭐야? 홀수네. 맞아. 얘는 짝수네. 안 된다 이거야. 이해됐어? 이 두 개를 모두 잡고 나서 시작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원래 케이스 분류라는 문제는 맨 처음 너네가 전제 조건을 잡아놓은 거에 위배되는 것과 위배되지 않은 것을 항상 확인해 줘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전제 조건을 잡아놨을 때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너네가 맨 처음에 잡아놓은 이 제한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를 모조리 삭제시킬 수 있다고. 오케이? 경우의 수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나중에 함수 추론 개형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러면 너네는 안 거 뭐야 이제 14는 할 수는 있는데 맨 처음 제한 조건에 의해서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세 개의 눈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세 개의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를 볼 거야. 어떻게 한다? 순서상으로 잡아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A, B, C라고 잡는 순간 3개 더해서 5가 되는 거는 1, 1, 3. 두 번째 2, 1. 그럼 이거 보자마자 3의 위치가 총 3번 변할 수 있고 이 1의 위치도 총 3번 변할 수 있으니까 둘이 더한 6가지가 일단 홀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야.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두 번째는 뭐야? 짝수야. 3개의 눈을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 이거는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고 나중에 서술형 쓸 때는 한글로 잘 써줘야 돼. 첫 번째 뭐냐? 똑같이 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인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네 이번에.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고. 또 정구각형이니까 한 바퀴 돌아서 즉 9를 더한 13도 될 수는 있어. 그런데 뭐라고? 너네가 맨 처음에 정해놓은 이 제한 조건 때문에 4만 되고 13은 홀수니까 안 된다고. 오케이?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럼 4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조리 찾아. 1, 2가 있네. 이 이외엔 없어. 얘가 총 3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야.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이랑 3을 더한 9가 될 것이고 확률을 구하는 거네. 지금 FH에 있을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경우의 수. 해당은 9고 전체는 6의 3승이야. 그래서 이거는 소인수분해 해서 잘 생각해주면 돼. 24분의 1이야. 왜? 얘가 3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남는 거 뭐야? 분모에 3 하나 남고 2의 세제곱 8, 3, 24가 나온다. 그래서 24분의 1로 정답이 갈 수밖에 없다. 여기부터는 제곱수 외우기 그리고 10의 제곱수랑 세제곱수도 어느 정도 외워두는 게 되게 편리할 거야. 예를 들어서 2의 10승을 기준으로 장난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왜? 2의 10승은 1024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외워놔야 돼. 17번 이렇게 끝났어. 이거는 다른 문제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깔끔한 편이야.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서 쭉쭉 나아가는 게 되게 깔끔한 문제. 15번, 14번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해. 이런 17번은 원래 케이스 분류 문제를 대표적인 예시야. 그러니까 이런 걸 기준으로 제한 조건 잘 확인하면서 소거할 수 있는 거 싹 다 소거를 해주면 좋겠다. 17번 좋고 18번. 18번이 오늘 풀었던 도형 문제들 중에서 제일 어려워. 너네가 앞으로 풀게 될 뭔가 도형 문제에서 이 정도의 연장선을 생각할 수 있냐 없냐가 어려운 문제였어. 18번이 잘 봐봐. 18번 봤을 때 애초에 이 그림꼴은 어디에서 봤냐면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유클리드 정리해서 많이 봤던 내용이야. 그치? 그래서 AC를 한 변으로 하는 뭔가 정사각형 잡았어도 굉장히 좋아. 사실 접근 자체는 이거 되게 좋거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풀 수 있을 만한 게 없어. 사실 일단 조건들부터 확인해 볼 거야.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M은 A, B의 연장선과 EF의 교점이다라고 얘기했어. 그 말인즉슨 연장선의 핵심은 뭐였어? 이전의 선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했었지. 그건 뭐다? 평행이다. 어디랑? 정사각형이니까. 이해됐어? 일단 이거 찾아줬으면 좋아. 그 다음에 문제 조건 하에서 넓이가 여기가 260이었고 여기가 196이었어. 그 말인즉슨 14의 제곱 A, B의 변의 길이는 14가 나오겠고 여기의 변의 길이의 제곱은 260이 되니까 이거는 제곱수 없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그냥 루트가 자신이 있으면 260 루트 260을 써놓거나 그냥 260을 동그라미 쳐놓거나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AC의 변의 길이야. 왜? 제곱하면 260 나와야 되니까 여기 8로 갈 수밖에 없네. 피타고라스 수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더럽게 가는 거야. 쭉쭉 끌고 가는 건데 이제부터가 중요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M이 EF의 중점이래. 이게 여기가 되게 신기하게 나왔어. 원래 이 딱 조건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중점 연결 정리가 하나 또 있거든. 원래 중선 정리라고. 중선 정리가 원래 여기 제곱이랑 여기 제곱을 더한 게 얘 제곱 얘 제곱을 더한 거의 2배가 된다는 조건이 있어. 원래 너네한테 가르칠까 말까 고민하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다고. 이게 다른 뭔가 연장선이나 보조선을 읽기가 되게 어려웠어. 그래서 연장선이나 보조선 하나를 딱 그려줄 건데 이 보조선 잘 봐봐. F, B에서 쭉 연장을 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맨 처음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쌤은 너네 중간고사 때 딱 이 그림을 주어주고 여기 왼쪽에 있는 삼각형 빼고 뭔가 대충 이런 거 기억날라나? 여기에서 이런 그림 주어지고 딱 봐도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갔었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을 거야. 뭐 이렇게 가고 또 연장하고 좀 이상한데?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하나의 정사각형 안에다가 여러 개를 그리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 사실. 그래서 이 문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해봤거든. 그래서 연장선을 원래 맨 처음에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 여기까지만 그려봤어 원래. 점 2에 맞닿도록.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 딱 이거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이것까지 올 필요가 없이 뭐야 이거? 평행하지. 중점이지? 뭐가 보여?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보이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중점 찍고 평행하게 이은 거야. 이거 뭐라 그랬어? 역추론 과정이라 그랬잖아. 우리는 중점 연결 정리를 일단 알고 나서 부족한 조건 하에서 봐도 중점 연결 정리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얘 평행 중점 찍어서 이었으니까 뭐야? 여기를 n이라고 잡아볼게. n. 이 n의 길이는 m, b의 2배다. 이 m의 길이는 2배의 m, b가 되겠다. 왜냐하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끝이야. 왜? 우리는 중점 연결 정리 여기의 길이가 여기의 길이로 똑같이 간다는 거 알고 있어. 몇으로? 루트 260으로. 그런데 여기 길이 몇이야? 정사각형 성질에 의해서 14야. 이 삼각형 그대로 보이네 여기서. 몇으로? 8이야. 그래서 중점 4야. 오케이? 8은 2 곱하기 4가 되니까 정답은 4가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어려워. 이거 연장선이 되게 생각하기 어렵더라고. 원래 너네가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앞으로 쭉쭉 가면은 연장선과 보조선의 느낌이 좀 다르거든. 원래 연장선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보이지 않게 될 애야. 보조선이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애거든 사실. 근데 중학교 과정 3까지는 연장선을 되게 많이 얘기해. 이게 그래서 되게 어려워. 이 연장선의 아이디어 자체가 진짜 쉽게 떠올릴 수가 없어. 이거는 뭐 경시대에 준비한 애들이나 좀 쉽게 가는 거지. 그거 아니고서야 연장선을 생각하기가 진짜 어려워 원래. 18번
오늘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어. 자, 마지막 20, 21. 빠르게 보자. 20번이랑 21번 보고 있어봐. 이거 그릴 때 동안. 자, 이제 시작해보자. 마지막 두 문제. 20번 이거는 한번 잘 봐봐. 발문 봐봐. 정사각형. 쌤 체크한다고 이런 거. 정사각형 체크하고 점 MN은 중점이다. 그러면 길이 같겠지. 그렇지. 잘 표시해놨어. 그 다음에 AEND와 사각형.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사각형 AEND와 삼각형 EBM의 넓이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네. 우리 아는 거는 사실 넓이의 비율이 길이의 비율과 부피의 비율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 무조건. 뭐였어? 무조건 뭐라 그랬어? 두 도형이 닮음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지. 그치? 지금 여기서 보이는 닮음이 있어 없어? 얘랑 닮음인 거 보이지 않지? 사실 쉽게. 맨 처음엔 접근하려면 닮음인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랑 왼쪽에 있는 A, B, F랑 닮음인 거 이용해서 1대2 닮음이네? 그러면 넓이의 B는 1대4네. 그지? 뭐 그런 거 이용해서 쭉쭉 해도 되긴 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해. 약간 더럽게 풀릴 거야. 그러면 뭘 찾을 거냐? 얘랑 닮음인 L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거야. 왜? 얘랑 얘가 길이가 같다는 걸 통해서 뭐가 보이냐? 회전이동이 보여. 어떻게? 삼각형 BNC를 이 NC를 여기에 맞닿도록 90도, 180도 회전이동을 시켜주면 어떻게 나오냐? BN에서 연장선을 쭉 이어주고 AD에서 연장선을 쭉 이어준다. 그러면 이런 식의 삼각형이 완성이 돼. 그럼 뭐냐 이게? 회전 이동한 점을 괄호치고 써줘. 여기에. 이 점은 B가 이동했잖아. 그러면 B의 프라임이다 라고 적어주자. 이런 문제가 쉽게 풀려. 어떻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은 쉽게 보여. AA 닮음으로. 뭐만 찾으면 돼? 닮음 B, 닮음 B. 여기를 X, 여기도 X, 여기를 X, 여기도 X라고 잡으면 AD의 길이는 EX. 왜? 정사각형이니까. 또 여기도 EX. 왜? 회전이동 시켰으니까. 그럼 뭐가 보여? 닮음을 찾았어. 삼각형 EBM과 닮음이야. 뭐가? 삼각형 대응점 맞춰주면 EB'A로 가더라.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닮음? AA 닮음. 귀찮아서 안 쓸게. 서술할 때 꼭 써줘. 닮음인 거. 이때 닮음비 몇이라고? 1대 4가 될 것이라고. 1대 4의 닮음비를 알았으면 이제 어떤 걸로 이동을 할 거냐? 길이와 넓이로 이동할 거야.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의 비율들을 싸그리 찾아낼 거야. 애초에 지금 실제값 몰라. 실제값 모르고 비율만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봐봐. 길이의 비율이 1대 4라는 소리는 넓이의 비율이 1대 16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 잡으면 전체 이 B'A는 16이 되겠지. 16S로. 16S인데 지금 이 넓이가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해서 그대로 해주고 이 넓이를 16S에 빼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AEND가 나올 거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보조선이야, 보조선. 여기 Y라고 잡아봐. 그러면 여기는 4Y 아니겠어? 그지? 1대 4니까. 근데 요번에 뭘 할 거냐? 절반이잖아. N은 절반이야. B'은 5Y일 것이고 N은 중점이야. 이걸 통해서 절반끼리 나눈 2분의 5Y 그리고 BN도 2분의 5Y가 돼야 되는데 여기 2분의 3Y로 가겠지. 둘이 더해서 2분의 5Y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보조선 하나만 긋자. 그럼 끝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S 똑같이 있겠고 Y 대 2분의 3Y를 이용한 2 대 3 넓이비 3S가 올 거야. 그러면 전체 넓이가 5S니까 여기 5S야. 그러면 남은 넓이 11S야. 그래서 11대 1. 그래서 정답이 되겠다. 비율 이용해서 넓이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는 중간고사 때 범위였고 빠르게 해줘야 돼. 이런 거. 20번 끝났고 21번 보자. 21번 문제 한번 다시 쭉 봐봐. (21번이) 잘 봐봐. 원점에서 시작해서 A로 움직이는 거야. 원점 0,0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잘 봐봐. 총 5번 움직일 거야.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을 했어. 근데 총 몇 번? 5번이야. 그러면 5번 안에 얘랑 얘가 2랑 1로 바뀐다는 소리가 되겠고, 그럼 봐봐. 5에 있던 델타 X와 델타 Y에 이 변화량은 뭐야? 변화량의 변화량을 보는 거야. 총 플러스 3 아니야 이거? 0,0에서 2,1로 가면 X의 좌표는 플러스 2, Y의 좌표는 플러스 1만큼 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플러스 3이라는 N은 총 5번에 걸쳐서 플러스 3으로 와야 된다는 거지. 그지? 이때 끝났어. 왜?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안 나와. 어떻게? 일단 플러스 3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뭐 이런 경우의 수 쭉쭉 있을 거야. 지금 이 세 가지를 제외하더라도 총 5번은 움직여야 되니까 2개의 경우의 수만 찾으면 끝나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어쨌든지 간에 2,1로 움직이기 위해선 2번의 델타 값들이 더해서 몇으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순서 바꿔도 상관없겠다.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냐? 원점으로부터 A까지의 델타 값을 확인했어. 플러스 3이야. 근데 총 5번 움직이기 위해서 5번은 움직이는데 플러스 3이 되기 위해선 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오케이? X축인지 Y축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하나쯤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상쇄시킬 만한 플러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게 바로 보일 거야. 아 이거 어려워. 바로 보이지는 않을 거야 사실. 어려우니까 이런 추론 과정을 잘 생각을 해줘야 돼 계속.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케이스 분류를 시작할 수 있거든. 여기에서 너네 어디에 초점 맞추고 싶어? 케이스 분류라는 거는 당연히 제일 제한적으로 좁혀질 수 있을 만한 거를 해줘야 돼.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건 뭐야? 음수야. 그 말인즉슨 우리는 x축, y축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즉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데 먼저 x축 방향에서 음수가 나온다는 경우야. 첫 번째, 즉 델타 x가 음수가 존재하는 경우, 이걸 볼 거거든. 그럼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델타 x가 마이너스인 지점, 그냥 1만큼 왼쪽으로 갔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a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어쨌든지 간에 제일 편한 거 봐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거 아니겠어? 그치? 최소 거리야. 이 점으로부터 최단 거리를 움직이는 거는 우리 아까 봤던 건 몇 번이야? 15번? 그거랑 똑같아. 그러면 일로 가서 일로 가거나 일로 가서 일로 가거나 모조리 똑같아. 그런데 얘를 모두 종합해서 보면은 화살표로 나타내 볼게. 맨 처음을 왼쪽으로 갔고 두 번째부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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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를, 이 총 5가지의 경우를 한 조합만 하면 무조건 A로 갈 수밖에 없더라. 이게 보여.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할 거냐? 자격이 똑같아, 자격이. 그랬을 때 이 5개를 일단 나열하는 거지. 그 말인즉슨 5팩이야. 그 중에서 3개를 중복되니까 3팩을 나눠주면 20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야. 첫 번째 경우야. 두 번째, 이번에는 델타 y의 값에 음수가 존재하는 경우. 똑같아. 기준 잡아. 일로 한 칸 내려왔대. 그럼 제일 쉽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런 식으로 가겠지 뭐. 그러면 아래로 내려온 거 화살표 방향, 아래 하나, 아래 하나, 오른쪽 2개, 위에 2개. 얘네 둘 똑같은 거 묶어서 똑같이 5팩을 2팩과 2팩으로 나눠주게 되면 30이 나온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정답은 50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야. 21번은 쌤이 봤을 때 어려워. 이게 조합을 알면은 바로 끝나긴 해. 5C3이랑 5C2를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나중에 알려줄 거야. 이 21번이 맨 처음 추론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 5번을 이동했을 때 델타 좌표들의 값이 플러스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x랑 y가 뭐 그냥 음수, 양수가 하나씩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음수가 되는 경우가 무조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스스로 생각을 해줘야 돼. 시험장에서 풀 거면 최소한. 이렇게 하면 되고, 일단 오늘 풀 건 다 끝났는데